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수능 한국사 3등급을 위한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으로 박정희 정부 및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이제 이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헌법을 바꾸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제 박정희 정부의 주요 정책을 보면 이제 제일 먼저 한일협정이라고 불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들 수가 있어요. 이제 당시에 뭐 일본하고 국교를 맺는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었던 나라예요. 어떻게 이제 뭐 수교를 맺고 친한 척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안보를 위해서 미국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박정희 정부는 경제를 개발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이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일 국교를 정상화를 하면서 이제 일본한테 이제 그 돈을 좀 받아낼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사실을 국민들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이제 이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합니다. 상대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워낙 강경하게 반대 시위를 하는데 이때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시위를 진압을 하면서 결국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한테 이제 경제 원조를 받게 되죠. 뭐 원조라기보다는 이제 뭐 일본의 입장에서 건넬 때는 이제 독립에 대한 축하금 뭐 이런 식으로 건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금이 계속 필요하니까 이제 뭐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파병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부나 간호사 같은 분들을 독일에 파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화 획득을 계속하여 추진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경부 고속국도를 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정부 말기에 수출 100억 달러까지 달성하는 이런 이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합니다. 자,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일단 이제 헌법을 또 바꿔요. 그래서 이제 3회 연임 가능하도록 이렇게 삼선 개헌을 합니다. 이제 그 전에도 원래는 2번까지는 됐었어요. 근데 이제 3선 개헌을 해서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3선 개헌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세 번째 임기가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유신 체제를 선포하게 됩니다. 어, 이 유신 체제 직전에 이제 7사 남북 공동 성명이 있어요. 이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게 될 부분이긴 한데 이제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이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북 공동 성명을 남북한에서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요 내용을 발표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얻은 다음에 유신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음, 이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 간선제,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요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뽑는 이런 간선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를 6년으로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출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헌법을 만들었어요. 유신 헌법을. 그래서 이제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긴급 조치권으로 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긴급 조치를 취해서 막 뭐 이렇게 계엄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해산시킨다든지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완전히 대놓고 독재니까 이제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대학생들이 유신 반대 시위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3.1 민주 구국선언 같은 게 발표됩니다. 이거 3.1 운동 아니에요. 이제 유신 체제에 반대하면서 발표했던 이제 민주 구국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발표될 때마다 정부에서는 가혹하게 탄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유신 체제가 붕괴되게 된 계기가 이제 YH 무역 사건인데, 요 YH 무역이라는 한 기업에서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문을 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있던 근로자들이 이제 시위를 벌입니다. 우리 계속 일하게 해달라. 문 닫지 말고 계속 일하게 해달라라고 시위를 벌여요. 야당 당사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박정희 정부의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야당 당사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을 해요. 그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당시 야당 총재가 김영삼이었는데, 이분이 외신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이 사건을 다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아니 이런 거 보도도 안 하고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신에다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왜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 뭐 제명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이제 이 김영삼 총재를 제명을 합니다.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부산과 마산 쪽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해가지고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벌어졌을 때 이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김재규 차지철이 이제 의견이 달랐어요. 이제 저 시위대하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된다라는 김재규가 이런 입장이었고, 차지철은 무슨 소리냐, 탱크 밀어서 진압시키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의견이 좀 갈라져가지고 결국은 11.6 사태. 김재규가 이제 밀실에서 차지철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 일로 인해서 유신 체제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11.6 사태라고 했잖아요. 두 달도 안 됐어요. 12.12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제 이때 이제 전두환 등의 또 이제 군인들, 신군부 세력이라고 합니다. 박정희의 군인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신군부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이제 두 달도 안 돼서 12월 12일 날 이제 1979년이에요, 이게 다. 이때 이제 12 사태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신군부 세력의 정권을 장악하는 거에 저항을 해가지고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광주에서만 벌어졌던 일은 아니에요. 다만 다른 데는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시위대가 자진적으로 해산을 했지만, 이제 광주 지역에서만 자진 해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했다라는 거지, 뭐 이게 오로지 광주에서만 벌어진 운동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광주 학생과 시민들이 계속 이제 신군부 퇴진, 계엄 철폐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과 시민들이 다시 이제 시민군까지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무력 진압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이때 이제 광주 지역의 학생 시민들이 많이들 죽고 다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5.18 민주화 운동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이 기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의 기록물들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후에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전두환 정부는 역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그러니까는 이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단임으로, 그러니까는 한 번 딱 하겠다, 7년 단임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주요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강압적인 정책도 있었고 유화적인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압적인 정치 중에서는 특히 삼천교육대 쪽이 많이 출제가 돼요. 이제 뭐 전두환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삼천교육대를 끌고 가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통제라든지 뭐 민주화운동 탄압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화 정책으로 이제 통행금지 해제.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뭐 12시 되면 뭐 통행금지 이랬는데, 이제 통행금지 해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발 자율화, 교복 자율화, 해외여행 자율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해외여행 자율화,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이루어졌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의는 좀 짧죠. 아무래도 이게
박정희 정부는 시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외에는 특히 경제적인 치적이 좀 많아서 그래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경부 고속도 완공,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런 경제적인 치적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선 개헌됐고 그다음에 유신 체제, 특히 유신 체제가 나오게 되면 이 3.1 민주 구국 선언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고 나머지 하나가 뭐 선지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부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업적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이런 업적이나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현대사의 3대 민주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제 12.12 사태로 집권한 신군부에 대한 저항, 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시민군이 조직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계엄군이 무력 진압이 이어졌다. 이제 특히나 신군부에 대해서 저항했다라는 요 점이 이제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본문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뭐 신문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게 일부 나오고 이 운동에서 했던 뭐 주요한 일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신군부에 대한 저항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인데 이 전두환 정부는 이제 강압 정치 중에서는 삼천교육대,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정책 중에서는 통금 해제나 두발 자유화, 교복 자유화 정도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